오늘은요, 드디어 빰빰 베트남 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오랜만에 주계를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DC도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DC를 왜 또 안 하게 된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DC는 약간 좀 유쾌한 병신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염세적으로 변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특히나 요 근래 들어가가지고 그런 뭔가 안티밤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서 더 다크니스해지는 것들, 굉장히 염세적이면서 타르에 끈적끈적하면서 점점 흑화된다고 해야 될까? 이게 부염도 뭐 하루 이틀 봐야지 하루 종일 주구장창 올라오니까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터트린 것 중에서 가장 진짜 대한민국이 한 방 크게 터트린 게 뭐냐면 그게 설거지론이거든. 설거지론이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주계에서 터트린 가장 마스터피스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의 그런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 의구심을 박은 거지. 네 와이프는 널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와이프는 진짜 이쁠 때 딴 놈이랑 분가분가했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려가지고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정신적인 흑사병이 너무 퍼지고 있다 보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박살이 나야지, 그래야지 일단 끝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 빠미가 있으면 양쪽 극단에 약간 주계를 약간 이런 식으로 자리 잡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또 터트리고 있단 말이야. 뭐 감흥 유전이니 아니면 뭐 도축이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DC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서 설거지론 이후로 이걸 또 터트리자라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 베트남론이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나도 한번 봤지. 근데 뭐 그냥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비에끼아토 이래서 요약을 하자면 되게 쉽게 요약이 가능해. 따지고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이것저것 너무 따지는 게 많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최악의 결혼 상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결혼으로 활로를 개척하자 이랬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스시년이 뭐니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그런 뭔가 스시라던가 뭐 유럽, 미국 되게 벽이 높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제에 맞게 도태한 베트남들이 현실적으로 노려봄직한 유일한 탈출구가 베트남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하향 지원 같은 거지. 국제 결혼의 하향 지원에 가까운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추진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그 DC 내에서도 뭐 약사들이 야 나 베트남 여자 만나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글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뭐 블라인드로도 퍼져 나가면서 동시에 남자들이 보기에 혹할 만한 사진들 있잖아요. 진짜 이쁜 베트남 여자들, 어리고 이쁜 애들, 이런 사진들을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 근데 나도 보면서도 근데 여기 나온 베트남 여자들은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호치민에서 거의 6개월을 살았거든. 6개월 살았는데 여기 나오는 사진 정도로 이쁜 여자는 잘 못 본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일단 첫 번째 뽀샵이 들어간 게 일단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애들이 간간이 있긴 있는데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 베트남 론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베트남을 하루도 안 가본 것 같아. 뭐 하루 이틀만 가봐도 그거는 좀 매력적이야. 뭐냐면 여자들이 신장은 작은데 몸이 되게 탄탄해. 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조그만 애들이 있을 게 다 있거든. 가슴도 있고 허리도 쭉 파이고, 그리고 눈은 또 쌍꺼풀 좀 진한 편이더라고.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동남아들의 그런 약간 주먹포 같은 거 있잖아. 말레이 계열 이런 여자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보는 베트남 여자처럼 이쁜 사람은 내가 보기에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한 10명 중에 한 명도 이 정도 왁구가 안 됩니다. 진짜 유니크한 케이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텔레비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국제 결혼에 성공한 아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진짜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쁜 걸 떠나갖고 어리면 솔직히 이쁜 게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 나이로 봤을 때도 동남아는 되게 어리거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 결혼 나이가 21.9세고, 인도는 22.8세고, 멕시코 24세고, 제일 늦게 결혼한 게 독일인데 독일은 33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유럽 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 유럽 나라는 결혼과 동거가 공존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동거 막 15년 이렇게 하고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결혼을 늦게 하는 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이 젊음이라는 거에는 여자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은 남자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그리고 이걸 떠나가지고 한국 여자들을 가장 빡돌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라고 하더라고. 그 자기가 20대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도태 남자들이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히히하하호호 하는 걸 보면 여자들이 미칠 거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복수적인 리벤지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게 커졌거든. 그래서 베트남론을 이거 되게 모든 커뮤니티로 이게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우선은 나는 이게 성공할까 안 할까를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반신반의한 게 있어요. 반신반의한 게. 근데 일단은 베트남적인 국제 결혼으로 그런 게 옮겨질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실제로 결정사에 계시는 분 중에서 이 흐름을 먼저 예측한 사람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한방 언니야. 우리 찍모 유니버스에서 한때 설거지론 이 얘기했다가 굉장히 많은 그 남자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나와가지고 약간 스탠스를 변화시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게 자기가 보기에도 앞으로 국제 결혼이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한국 여자 결혼하기 힘들다는 남자들도 워낙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진다. 결정사 일하니까 본인도 알잖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결정사는 내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매수고가 매도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점수로 환산이 되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 근데 비슷한 등급끼리 와도 보통 이제 클레임이 이렇게 엄청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따진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국제 결혼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올해 초에. 그래서 지금 와서는 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결론은 너무 힘든 거니까, 남자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따지고 그러니까 말이 좀 안 통하더라도 좀 덜 따지는 여자들을 만나자라는 이런 흐름을 이미 결정사에 있는 분들도 읽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나봐야지 아는 건데,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현재 스코어로.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이제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2017년 이후부터 국제결혼 통계를 들고 오면 총 건수는 2019년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 왜 그랬냐면 뭐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국제결혼이 완전 다 박살났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전체 결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국제결혼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거든. 정확히 말하면 2008년, 2009년 그때 조선족들 이렇게 무비자로 확 왔을 때 그때 국제결혼 확 늘었다가 그때 그 이후로 떨어졌다가 이 떨어진 국제결혼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거든. 그래서 내 주변에 봐도 진짜 소위 말하는 엄청난 개씨발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국제결혼 노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게 19년으로 딱 줄어든 거야. 타노스가 된 거지. 왜?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 스코어를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베트남이야. 2019년 대비 2020년이 반토막이 났고 2020년 대비 2021년이 또 반토막이 났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지. 베트남에 여자 와가지고 통수 오지게 때리고 도망간다고 다들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박살난 게 있는데, 이렇게 박살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가. 2022년 지금 터졌으니까 적어도 2023년 통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 봤을 때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옛날부터 뭐 스시녀가 한국 남자 좋아한다 오지게 설레발이 깠잖아. 근데 뭐 이게 유의미한 증가가 없어. 오히려 그냥 떨어진 폭에 대해서 그냥 소소하게 가고 있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태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횟수가 반대로 이제 프로테지로 봤을 때 가장 늘고 있는 게 마더 러시아라는 거지. 러시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 근데 러시아도 지금 전쟁 나가지고 그지 못 들어오고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23년 돼봐야지 베트남론의 성공 여부, 흥망성쇠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내가 보기엔 이러나 저러나 국제 결혼에 대한 건수는 늘어날 것 같아.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기에도 아마 내가 이 다음에도 영상 하나 더 찍어서 올릴 건데, 그 한국에서의 베트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런 관심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베트남으로 가면 그래도 뭐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찔남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 분명히 아니야. 그거는 내가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자한테 연락처 따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베트남 6개월 살면서 3번 따였어,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 와타시 같은 맞고라도 연락처를 유일하게 떼었고, 진짜 그게,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똑같잖아. 똑같아. 외국인들도 한국 오면 잘 먹히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도 뭐 이게 찐따라고 해도 베트남으로 넘어가면 찐따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게 인종 버프발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먹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때 언제였지? 여기 베트남에 있을 때도 국제 결혼하는 애들 중에서 젊은 애들이 많이 넘어왔어. 그래서 베트남 러시아를 뗄 거면 베트남 런으로 그러면 젊을 때 와봐. 거의 30대 초반대. 지금까지 베트남 국제 결혼의 느낌은 진짜 늙은 할아버지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젊을 때 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매칭 센터라고 하더라고. 있더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가면 진짜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 론을 지금 던진다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젊을 때 결혼 시장 들어가면 사드론로시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30대 베트남 국제라면 우리가 사드론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공론화가 된다면 뭐 승산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뭐 제 느낌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되게 잘 살아. 잘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성공률도 되게 높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게 저 와타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베트남론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두 번째 이야기든 세 번째 이야기든 내가 더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